오늘 여러분께 왜 2026년에 역사적인 대폭락이 올 수밖에 없는지 그 명확한 근거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확정되는 순간부터 실제 취임 전까지 어마어마하게 미국 증시와 코인 시장이 떡상했었고, 취임 후에는 관세 칼춤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트럼프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인해 다시금 개떡상하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의 행정부의 칼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플라자 합의와 연상되는 환율 팔꺾기가 남아있죠. 환율 팔꺾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룰 기회가 있다면 다뤄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경기 회복, 연착륙 이런 희망적인 단어들이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1929년 대공황 직전에도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직전에도 모든 전문가들이 괜찮다라고 말했거든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11만 달러를 넘나들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광란의 상승장이야말로 대폭락의 전조현상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분석해드릴 미국의 지급준비율 0% 상황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면 왜 내년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쓰나미가 될 수밖에 없는지 섬뜩하게 이야기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내년에 반드시 하락장이 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29년 대공황 때 미국 국민 한 사람당 부채는 고작 500달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무려 10만 달러가 넘어요. 200달러도 넘게 증가한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36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36조 달러입니다. 미국 GDP보다 큰 규모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부채 증가 속도예요. 매일매일 51억 달러씩 늘어나고 있어요. 하루에 우리나라 대기업 하나가 사라질 정도의 부채가 추가되는 거죠. 미국 가계부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폭발하고 있어요. 뉴욕 연방은행 데이터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크레딧카드 연체율은 약 12%로 2011년 금융위기 수준이고요. 잔액은 1조 2100억 달러, 역대 최대치입니다. 자동차 대출은 약 6.5%로 금융위기 이후의 최고치고, 학자금 대출은 1.6조 달러, 폭탄이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여전히 빚으로 소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소득은 줄어드는데 소비는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15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긴 기간이에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 지수가 12개월 이상 연속 하락한 적이 딱 2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대규모 경제 위기가 왔어요.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14개월 연속 하락 후 나스닥 78% 폭락, 2008년 금융위기, 13개월 연속 하락 후 S&P 500 57% 폭락, 지금이 세 번째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현재 미국의 지급준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0%입니다. 지급준비율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은행이 예금을 받았을 때 중앙은행이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되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지급준비율이 10%라면 1000만원의 예금을 받았을 때 100만원은 중앙은행에 주고 900만원만 대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급준비율이 은행들의 돈 창조 능력을 제한하는 마지막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완전히 0%로 만들어버렸어요. 코로나 위기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지급준비율 0%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은행들이 무제한으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과거에 지급준비율이 10%일 때 1000만원 예금을 받으면 900만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900만원이 다른 은행에 예금이 되고, 그 은행에서 또 810만원이 대출 가능한 거죠. 그래서 통화 창조되는 양이 약 10배 정도. 하지만 지금 지급준비율 0%일 때 볼게요. 1000만원 예금 받으면 1000만원 전부 다 대출이 가능하죠. 그 1000만원이 다른 은행에 예금이 되고 또 1000만원이 대출 가능하죠. 이러다 보면 무제한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2020년 이후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M2 통화량이 5조 달러 증가했다고 하지만 실제 시중에 풀린 돈은 그보다 훨씬 많아요. 그럼 지금 은행들의 무한 돈 창조를 막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오직 기준금리 뿐이에요. 현재 페드 기준금리가 4.25에서 4.5%인데 이게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는 것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어요. 금리가 높으니까 대출 수요가 줄어들고 은행도 신중하게 대출해주죠. 하지만 이 마지막 브레이크마저 곧 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제로에 가까운 금리를 주장하고 있고, 페드 역시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2024년 12월 페드 회의에서 25bp 인하했고, 트럼프와 베센트의 입장을 보면 2025년 하반기에도 추가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 페드가 기준금리를 2에서 3%대로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급준비율 0%의 낮은 기준금리. 이것은 곧 통화량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하고요. 이건 단순한 계산이 아니에요. 역사상 이런 조합이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1970년대 말 미국 지급준비율 대폭 완화시키면서 저금리 정책이었죠. 그 결과 인플레이션 15%를 기록했습니다. 금값은 10배 폭등했고요.
2000년대 초 미국에서는 닷컴 버블 붕괴 후에 저금리 정책을 했더니 부동산 버블이 생겨서 그 버블이 터진 결과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입니다. 과거 그 어떤 때보다 높은 레버리지 형태고요. 지급 준비율이 완전히 사라져서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제로죠. 전 세계가 기축통화인 달러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의 특징이 있죠. 돈이 움직이는 속도가 과거보다 100배는 빨라요. 페드가 금리를 1% 인하하면 시중에 풀리는 돈의 속도와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거예요. 은행들이 지급준비금 제약 없이 무제한으로 대출할 수 있고 그 돈이 디지털로 실시간으로 이동하니까 몇 주 만에 수조 달러가 시장에 쏟아질 수 있어요. 그럼 왜 아직 안 무너졌냐? 라고 묻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정부가 미친 듯이 돈을 뿌리고 있기 때문이죠. 팬데믹 이후 미국이 뿌린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5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500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한국의 GDP의 약 4년치를 한 번에 뿌린 거예요. 하지만 이런 돈 뿌리기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미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극심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고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자산 버블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페드가 양적 완화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건 모르핀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고통은 줄어들지만 근본적인 병은 더 악화되고 있어요. SVB 파산 때를 보세요. BTFP라는 긴급 처방을 썼지만 이게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단지 문제를 미뤄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미룰수록 나중에 터질 때의 파괴력은 더욱 커집니다. 실제로 BTFP를 통해 은행들이 빌린 돈이 1615억 달러에 달해요. 이 돈도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데 과연 은행들이 갚을 수 있을까요? 로버트 실러, 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예일대 교수님입니다.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고요? 닷컴 버블을 정확하게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 3월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책을 내고 지금 기술주는 완전히 과대평가됐다라고 경고했어요. 그 해 말부터 나스닥이 78% 폭락했죠. 더 놀라운 건 타이밍이에요. 책이 출간된 2000년 3월이 나스닥의 정확한 고점이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2005년 비이성적 과열 개정판에서 부동산 버블이 너무 심하다고 경고했어요. 3년 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현재 주가 고평가는 내 인생 최대 수준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실러 교수가 개발한 케이스 실러 지수, 이게 지금 38.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상승 중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 보여드릴게요. 1929년 대공황 직전 32.6, 닷컴 버블 직전 44.2, 2008년 금융위기 직전 27.5. 지금은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아직도 올라가고 있어요. 닷컴 버블 수준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1880년부터 지금까지 145년간의 데이터에서 이 지수가 35를 넘어선 적은 딱 두 번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대폭락이 왔습니다. 케이스 실러 지수에서 30포인트를 넘으면 하이퍼 버블로 간주됩니다. 지금은 38.84예요. 이미 하이퍼 버블을 30% 가까이 넘어선 상태입니다. 역사상 이 지수가 35를 넘은 후 평균 18개월 이내에 대폭락이 왔어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1929년 대공황은 35 돌파 후 14개월 만에 왔고요.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35 돌파 후 9개월 만에 닷컴 버블 붕괴가 됐습니다. 지금 38.84를 기록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2024년 말이에요. 그럼 계산해보세요. 얼추 지금부터 2026년 사이 바로 이 시기에 대폭락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워렌 버핏이 개발한 버핏 지표도 볼까요? 이는 주식시장 총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비율이에요. 현재 미국 버핏 지표는 200%를 넘어섰어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보면 1929년 대공황 직전 216%, 닷컴 버블 직전 140에서 150%, 2008년 금융위기 직전 137%,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과거 어떤 버블보다도 심각한 상태예요. 아까 소개해드린 분이죠. 실러 교수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러티브 중심 투자입니다. 내러티브 투자는 스토리텔링 기반 투자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을 보세요. AI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엔비디아가 50배 상승했죠. 양자 컴퓨터에 혁명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관련주들이 10배 이상 급등했고요. 비트코인 디지털 금이다 라는 말이 나오니까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곧 전기차 시대가 옵니다 라는 말에 테슬라가 수십 배 상승하고, 이 모든 게 실체가 아닌 이야기에 기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 실적이나 기본적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말이죠. 예를 들어 엔비디아를 보세요. 2023년 한 해 동안 주가가 235% 올랐는데 실제 매출 증가율은 120%였어요. 주가가 실적이 2배 속도로 오른 거죠. 역사상 이런 내러티브 광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바로 대폭락이 왔습니다.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가 말한 민스키 모멘트를 아시나요? 과도한 부채와 투기로 형성된 버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을 말해요. 지금 여러 민스키 모멘트들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과도한 레버리지, 개인, 기업, 정부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부채입니다. 두 번째, 투기적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옵션 거래량이 사상 최대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 인식이 없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어차피 망할 때 되면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서 살려낼 거다 라는 믿음이 밑바탕에 깔려있죠. 네 번째, 자산 가격과 실체 경제가 괴리감이 있어요. 주가는 상승하지만 제조업은 침체되죠. 특히 주목할 부분은 기업 부채 상황이에요. 미국 기업들의 부채 대비 에비타 비율이 두세 배의 수준입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내러티브 투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뭔지 아세요?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넘나들고 있지만 과연 이게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대한 버블일까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맹신하고 있는 반감기 이론을 보면 내러티브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코인 시장이야말로 현재 버블 경제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분석해보면 왜 내년에 대폭락이 올 수밖에 없는지 더욱 명확해집니다. 더욱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지급준비율 0% 상황에서 페드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이 모든 버블들이 동시에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높은 금리가 어느 정도 브레이크 역할을 해줬지만 그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섬뜩하죠.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정말 어떤 것에 의해 움직이는 걸까요? 답은 글로벌 M2 통화량입니다. 모건 스탠리와 맥킨지의 공동 연구 결과를 보면 비트코인 시총과 전 세계 통화량의 상관관계가 0.95에 달해요. 거의 완벽하게 동조화되어 움직인다는 뜻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비트코인은 디지털금이 아니라 총 통화량 연동 자산이라는 거예요. 이번엔 다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기관들이 들어왔다예요. ETF 승인됐고 테슬라도 샀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계속 사고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기관들이 언제 파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사는 그 순간입니다. 기관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빨리 훨씬 냉정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코인 시장을 보면 전형적인 버블 말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극심한 탐욕 지수, 현재 80 이상의 극탐욕 구간입니다. 레버리지의 폭증, 선물 거래량이 현물의 5배를 초과하고 있고 알트코인 광풍, 의미 없는 민코인들이 수십 배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죠. 코인으로 부자 됐다는 이야기가 막 늘어나고 있고요. 포모 심리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 라는 분위기, 이 모든 게 2018년 말, 2022년 말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뭐가 일어났죠? 대폭락.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극심한 변동성 장에서는 코인 선물 투자가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서 주식시장과 달리 언제든 대응이 가능하고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하루에도 10에서 20% 움직이는 건 기본입니다. 상승장에서도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가능한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고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적은 자본으로도 큰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대폭락이 온다면 숏 포지션으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코인 선물은 양날의 검입니다. 수익도 클 수 있지만 손실도 클 수 있어요. 페드가 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정치적 압박 때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페드에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금리에 내려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죠. 올해가 중간선거 전해라서 정치적 부담이 클 거예요. 또한 경제 지표들도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요. 실업률은 4.2%로 상승 추세고 제조업 PMI 지수 6개월 연속 50 미만, 소비자 신뢰지수 4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 페드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명분을 찾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지급준비율 0% 상황에서 페드가 기준금리를 2%대로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금리 인하 3개월 후부터 유동성이 폭발하여 은행들이 대출을 급격히 늘리고 이에 따라 시중통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이러한 유동성은 주식, 부동산, 코인 등으로 몰리게 되고 대부분의 자산의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 정도 후에는 버블이 가속화되어 케이스 실러 지수가 역대 최고점인 45를 돌파하고 비트코인이 20만 달러를 터치하며 이번엔 정말 다르다, 진짜 상승이다 라는 분위기가 절정이 되고 일반인들이 대거 투자 시장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1년 정도 후에는 인플레이션이 10%를 돌파하고 이에 따라 긴급하게 기준금리를 대폭 올리게 되어 시장에 충격이 발생하고 유동성 위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로는 모든 자산이 동시에 폭락하고 금융 시스템은 마비되며 정부 개입에도 불구하고 통제 불능한 상태가 될 겁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하냐고요? 역사를 보면 답이 나와요. 1970년대 베트남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서 돈을 마구 찍어냈어요.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을 넘어서는 화폐가 필요했기 때문에 금 본위제 포기를 선언하고 더욱더 많은 돈을 찍어냈습니다. 오일 쇼크와 함께 연 인플레이션 15%를 기록하였고 이는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고 나서야 진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대 닷컴 버블이 붕괴된 후 저금리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때 풀린 통화량은 주택시장으로 몰리게 되었고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이번은 이 두 사례보다 규모와 파급력이 훨씬 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명확한 데이터와 역사적 패턴에 기반한 분석이에요. 그래서 핵심을 요약해보자면 케이스 실러지수가 현재 38.84로 역사적인 위험 수준이고 지급 준비율이 0%라서 통화량이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국 부채는 36조 달러로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며 금리 인하 압박이 마지막 안전장치까지 제거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내년에 하락장이 온다는 건 확신이 아니라 거의 확실한 팩트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걸 잊지 마세요. 1929년 대공황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준비된 소수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워렌 버핏이 지금 현금 비중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태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잡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변동성이 크며 상승장과 하락장 모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적의 무대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혼자서 이 복잡하고 위험한 시장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나는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를 볼 줄 모르겠어. 감정적으로 매매하다가 큰 손실을 봤어. 아니면 청산을 당했어. 각종 찌라시나 카드라 통신에 휘둘려. 이런 고민들 혹시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특별한 기회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코인비서와 함께하는 비트코인 투자, 비트겟에서 함께해요. 왜 코인비서일까요? 첫 번째로 검증된 전문가, 검증된 트레이더들이 무료로 교육을 해줍니다. 코인비서에서는 방대한 양의 공부량을 바탕으로 검증된 트레이더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완전 무료로 제공합니다. 혼자서 수년간 공부해야 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둘째, 활발한 투자자 커뮤니티. 코인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여 실시간으로 코인과 관련된 토론 및 정보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료들과 함께하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운영진. 코인비서는 인플루언서인 최승정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곳으로 사기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영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넷째, 재밌는 투자 경험.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코인 투자에 재미를 더해줍니다. 투자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코인비서가 필요한 이유는 앞서 분석해드린 대로 2026년에는 역사적인 대폭락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벌지 잃을지 확연히 갈리게 됩니다. 이 과정을 혼자서 헤쳐나가기는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코인비서와 함께라면 한결 쉬워집니다. 검증된 전문가의 분석과 동료 투자자들의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준비된 사람들과 함께 이 하락장을 대비합시다. 이 코인비서 커뮤니티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저의 비트겟 링크를 통해 비트겟 계좌를 개설하신 분들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여 코인비서 텔레그램 방에 함께하세요. 지금 참여하시면 각종 코인 관점 공유해드리고 동료 투자자들과의 정보 교류할 기회를 드립니다. 코인비서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반드시 고정 댓글을 클릭해서 코인비서 텔레그램 방에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투자 계획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